내 심장은 요동쳤다. 눈앞의 거울 속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오늘 나는 결혼한다. 하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내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정각 12시. 결혼식은 시작되지 않았다.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신랑이 도망갔대 세상에. 저 신부 어떡해.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내 이름은 김민서. 29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진 삶, 나의 꿈도, 나의 의견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차갑게 떨렸다. 웨딩드레스 자락은 바닥에 끌려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생을 꿈꿔왔던 결혼식은 나에게 가장 큰 치욕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수많은 시선들이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나를 짓밟는 듯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나의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걱정보다 자신들이 당한 망신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 명성에 먹칠을 해.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나의 귀를 때렸다. 나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나의 귀를 때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무작정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삶은 텅 비어 있었고 나의 마음은 공허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계산적이고 가식적이고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오는 거리에서 멈춰 섰다. 웨딩드레스는 빗물에 젖어 무거웠고 나의 몸은 차갑게 떨렸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때였다. 내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민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의 이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를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한밤중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현우 씨, 되십니까?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부인께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인 내게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가 나의 부인이라는 사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했다. 아마도 나의 어머니가 정해준 완벽한 여자일 터였다. 단아하고 우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하지만 나는 틀렸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낡고 해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완벽한 여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의 재력이나 명성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 보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순수한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당신, 최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네, 당신의 남편, 최현우입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듯 했다. 경찰서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나에게 설명했다. 저는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행은 그녀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의 손녀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를 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나의 집을 보고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맞는 깨끗한 옷가지들을 건넸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흙먼지로 얼룩졌던 얼굴은 깨끗해졌고 낡은 옷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깃든 순수함은 여전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다. 불편하겠지만 오늘 밤은 이곳에서 푹 쉬세요. 이곳은 당신의 안전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내 말에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마음 편히 쉬세요. 당신이 충분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곁을 지켜줄게요. 나의 진심이 담긴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 비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민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방금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여자였다. 나의 결혼식은 파혼되었고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치욕과 절망을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나는 그가 나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한 가닥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나의 절망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내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반지는 나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차로 데려갔다. 그는 내게 따뜻한 옷을 건넸고 내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다. 그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그는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옆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데. 나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저 나의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심이 내게 전해져 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옆에는 강현우가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나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의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를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준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떴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 나는 이곳이 꿈속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의 옆을 보았다. 그는 없었다. 대신 침대 옆 협탁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푹 쉬세요. 아침 식사는 주방에 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단정했고 그의 배려는 따뜻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그의 말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는 것인가? 나는 그의 말처럼 그저 그의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그날 이후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원하는 대로 지내세요.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큰 부담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늘 깔끔했고 그의 눈빛은 늘 단호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게서 그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집을 청소하고 그의 옷을 다리고 그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그를 통해 사랑을 주는 기쁨을 배웠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가? 그는 왜 내게서 그의 모든 것을 숨기는가?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질문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의 남편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평범한 남편.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의 말은 내게서 그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의 삶은 강현우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세상에 버려진,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있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그의 진심이 나를 감싸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의 말처럼 그저 그의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그의 말처럼 그저 그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성공도, 나의 명성도, 나의 삶도 모두 그를 만나기 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삶이 채워졌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결혼식 당일 신랑에게 버려졌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했다. 그는 내게 그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가족에게서 상처받았어요. 나의 부모님은 오직 내게 완벽한 성공을 요구했고 나의 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나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왜 집이 없는가? 그녀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 씨, 왜 집이 없어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혼자라는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강현우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세상에 버려진,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있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그의 진심이 나를 감싸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한 연인이자 서로에게 필요한 가족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잠들었고 그의 품에 안겨 나의 모든 슬픔을 잊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가? 그는 왜 내게서 그의 모든 것을 숨기는가?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질문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당신의 남편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은 평범한 남편.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의 말은 내게서 그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다. 나는 현우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미 나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시기심과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지옥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현우 씨의 부모님과 그의 누나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한 경멸로 가득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알고 찾아온 것이다. 현우 씨의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네가 우리 현우 옆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너 같은 게 우리 현우 옆에 서 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녀는 내게 상처를 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말처럼 우리 현우 씨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으니까. 나는 나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려진 나의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했던 나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현우 씨는 달랐다. 그는 나의 옆에 서서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녀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현우 씨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의 어머니는 그녀의 진심을 외면했다. 네가 감히, 네가 지금 우리 현우 옆에 서서 사랑, 너 같은 게 우리 현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너는 그저 우리 현우의 명성을 더럽히는 불청객일 뿐이야. 어머니의 말은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현우 씨는 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녀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현우 씨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집이 없는가? 그녀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 씨, 왜 집이 없어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혼자 살았어요.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혼자라는 이유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폭풍우 속으로 들어섰다. 현우 씨의 어머니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나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천박한 여자로 몰아세웠고 나의 과거를 캐내어 언론에 흘렸다. 결혼식 날 신랑에게 버려진 나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했다. 나는 현우 씨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제가 그냥 떠날게요. 저 때문에 현우 씨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가 현우 씨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나의 존재가 현우 씨의 삶을 망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현우 씨는 나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내게 구원입니다.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그날 밤, 현우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김민서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그녀와 함께 할 겁니다. 나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 씨는 나의 부모님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현우 씨의 단호한 태도에 한없이 작아졌다. 현우 씨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소라의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순수함과 진심을 발견한 듯 했다. 나는 소라의 눈물을 보고 나의 어머니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나의 사랑은 돈과 명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소라의 손을 잡고 나의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소라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그녀와 함께할 겁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여전히 소라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라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한준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나의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어머니는 나의 성공만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소라를 통해 나의 행복을 찾았다. 나의 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소라와 함께 나의 과거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화실을 열었고 나의 그림들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나의 그림들은 나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고 나는 그들의 반응에 큰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소라는 나를 만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한준 씨, 나는 집이 없어서 슬펐던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슬펐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펐던 거예요. 하지만 한준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한준 씨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소라와 함께 나의 결혼 생활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소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라 씨,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인터뷰는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에 감동했고 우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이 되었다. 나는 소라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소라의 사랑을 받으며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얻었다. 내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변해 있었다. 차가운 색채와 날카로운 선들로 가득했던 그림은 이제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좇지 않았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소라가 있었고 그녀와의 일상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난 이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공개한 후에도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지훈이 살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다. 나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느끼는 세상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었다. 나는 나의 그림 활동을 계속했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나의 그림들은 이지훈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통해 이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이지훈은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한준 씨, 정말 꿈 같아요. 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소라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이 채워졌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위선과 가식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소라를 만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의 삶은 그녀를 통해 완성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의 나를 사랑했고 나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소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